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검법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씨 관련 현안입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통과됐습니다. 앞서 이제 두 차례 특검 법안 통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통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주세요.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아주 큽니다.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특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양평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그다음에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사건을 중심으로 특검의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까지 넣어서 네.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민주당 이제 제3자 대법원장이죠. 특검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수사 대상 좁혔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히셨나요? 여당에선 네, 야당의 비토권 등을 이제 지칭하면서 이거는 꼼수 악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제안을 해와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검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배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말한 것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도 없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 이제 분명히 하고 대통령실에 제2요구권 행사를 이번에도 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방침인 게 이제 야권의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네. 제출한 법안 그대로 표결 절차 밟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추가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요. 네네. 이 통과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지지율도 10%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서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한 내용 등 어마어마한 비리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엄청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 재의결은 저희가 그다음에 가서 또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요, 의원님. 네. 어떻게 네. 표결 결과는 어떻게 지난번하고 다를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부인의 주가 조작,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그리고 지금 터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안보의 위협, 전쟁의 위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바라고 지방선거 등등을 바라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특검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측 국회의원들이 여지껏 그런 뉘앙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특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면 수용하겠다, 받겠다라고 먼저 대법원장 추천을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국힘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싹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고, 특검에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야를 흐리고 혼선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꿈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특별감찰관제를 그쪽이 당론으로 했다면 특별감찰관 뽑아서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모두 다를 제대로 감시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법적인 책임도 묻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간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면서요. 네.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별감찰관은 그쪽에서 당론으로 했다면 내서 추진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님께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규모 이거와 관련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권 쪽에서는 사회 네. 혼란을 조장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선거를 앞두고 하는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사법부 겁박이다, 탄핵 선동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의 주장이고요. 그쪽의 주장이 좀 허황되고 황당하죠. 재판은 내일이고요. 장외 집회는 모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외 집회는 범국민 대회입니다. 범국민 대회가 어떻게 30만, 40만,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우리가 범국민 대회 할 테니까 빨리 열어라 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국민 대회를 열자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특검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해병 관련해서 수사 외압 특검 받아라. 그리고 이 경제 망가뜨린 거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라.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산단 국가 기밀 누설 등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해라 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범국민대회 현장으로 오고 있는지
듣고 파악하고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민심에 따라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국민 기자회견이 정말 오히려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그리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반말하는 그런 무례함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민심을 청취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내일 1심 판결 어떻게 날 네. 거라고 예상하세요? 내일 1심 판결은 검찰의 아주 무리한 기소입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태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가족이나 그 본인 관련해서 학력,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잘 아느냐 모르느냐, 압력으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런 건 허위 사실의 양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그렇게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죄가 난다고 예상하고 계시고요. 네. 만약에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1심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온다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판단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저희는 3권 분립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잘못된 기소 이것을 이번에 법원이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렇게 검찰의 난도질, 무리한 압수수색, 무리한 정치적 탄압 등으로 이재명 대표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런 이재명 대표를 더 지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 열리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타난 검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이 수사가 검사가 없는 수사관에게 이게 배당이 되었었다는 것부터도 문제고요. 이 수사하는 와중에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 언론과 그리고 공익제보자들 그리고 명태균 씨 스스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런데 답이 오기를 사기꾼, 이 허풍쟁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답이 오니까 명태균 씨 스스로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언론에 모든 게 나오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씨 등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사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창원지검에서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특별본부를 꾸려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는 정치 자금법만으로만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거 외에 여론 조작,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등 다른 후보들 간의 여론 조작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사이에도
일정 정도 여론 조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창원 산단 국가기밀 누설 등 전부 다 통틀어서 검찰이 수사해야만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 통화 육성 공개했습니다. 자, 네. 명 씨와 통화 내용 담긴 이 육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선 명태균 씨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이 나온 거죠. 그 육성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 공관위가 나한테 가지고 왔다. 그는 공관위가 공천하는 명단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정치 개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일이 대통령이 되는 날인데 2.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김영선에게 좀 줘라. 공천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3.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김영선을 주게 한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전략공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모의를 했다고 개입 모의를 했다고 형을 3년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육성 통화 육성에는 이 엄청난 법 위반이 들어있고 이것은 공천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민주당이 추가 녹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추가 녹취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녹취가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저희들에게도 제보자들이나 공익제보의 녹취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대통령실과 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뭐 명태균 씨 등 관련해서 녹취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짓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녹취로 저희들이 거짓을 증명해내고 법 위반을 증명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녹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녹취가 있다는 말씀 정도 오늘은 해주셨고요. 네. 자, 서영교 의원님은 현행 3,214명인 법관 정원을 370명 늘리는 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발의 배경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검찰에서 검사의 숫자와 판사의 숫자를 보면 판사는 그 재판을 하는 판사만이 아니라 회생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등 법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올라오는 기소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는 전체 판사의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회생법원 등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 숫자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판사를 뽑아야 하는데 TO가 8명밖에 없습니다. 판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생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관련해서 더 많은 법원들이 판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판사 증원이 필요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통과되었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이 전체 회의를 거부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되었던 법을 다시 이번에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제때제때 재판받을 권리, 제때제때 회생법원으로 서비스 받을 권리, 행정법원,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서비스 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판사 증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추가해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같은 그 주제로요. 판사 증언은 이제 법원의 오랜 수건이고 실제로 이제 판사 증언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내려지는 이 시점에 이게 발의가 되고 추진이 되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좀 있습니다. 예산도 검찰 예산은 깎고 법원 예산 증액시켜주는 방안을 야당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10년 이상 하면 판사로 임용하는 이 제도가 지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진짜 판사 법원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다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네는 5년을 3년으로 줄여왔고요. 마찬가지로 판사 증언법은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에서 정부에서 먼저 하자고 하는 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판사 증언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정치인들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아주 눈 가리고 아웅 그래서 창피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검찰은 지금 내년에 검사를 더 뽑아야 하는데요. 150명 정도를 더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티오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판사는 현재 8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이것이기 때문에 판사 증언을 해야지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는 21대 국회에서 벌써 소위를 통과했던 내용인데 네. 당시에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본회의를 거부해서 그래서 통과되지 못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회생법원, 행정법원, 뭐 가정법원 등 이렇게 검찰이 기소한 것 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판사들의 숫자가 필요해서 국민들을 위해 판사 증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